시사해설입니다. 오늘이 봉급날입니다. 주 정부의 공무원들 수천 명이 오늘 봉급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우주 탐사선이 명왕성에 접근을 했고, 이란 핵 문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페이첵이죠. 이게 있어야지 빵도 살 수 있고, 가솔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의 그 거부된 예산안에 대한 처리 마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거버너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회가 이 거버너의 거부권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무효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일리노이 주와 시민들, 정부, 의회, 법원 모두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너가 나서 있고 의회의 상원, 하원이 오늘 스프링필드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두 개의 카운티 법원이 벌써 나서 있고 회계관실이 고민 중이고 주 검찰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연방 법원까지 지금 나서 있습니다. 먼저 이 공무원 봉급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주 회계관실이 오늘 6,800명의 주 공무원 봉급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카운티 법원이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려서 이것이 이제 고민이죠. 지급하라, 지급하지 못한다. 두 가지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예산 없이 지출 없다.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된 채로 지금 가는 게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지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주 헌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불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단 연방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7.25만 지급하라 하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세인클레어 카운티 법원에서는 반대로 지급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13개 노조들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만일 봉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이죠. 또 현실적으로 회계관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컴퓨터가 너무 노후해서 지금 노조 비노조원을 가릴 수가 없고 일반 근로자 또는 매니저급 간부 근로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지금 봉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급하는 것이 좋죠. 만일 지급을 하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산 논쟁의 불똥이 정부 측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법을 해석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어터니 오피스에서는 잠깐 기다려라. 두 개의 상충된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법원에다가 법 해석을 물어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 시에 주 공무원들 수천 명이 페이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조마조마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회의 그 예산 권한에 대한 것이 오늘이 이제 마감일입니다. 주의회가 지난 6월에 36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해서 거버너한테 이제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버너는 이 예산이 벌써 40억 달러의 적자를 보는 적자 예산이다. 고로 나는 적자 예산에는 서명을 못한다 하고 이제 비토를 했습니다. 거버너의 입장은 선거 당시에 나를 찍은 시민들은 재정 위기를 바로 잡아라, 균형 예산을 만들어라 하는 위임사항을 나한테 준 것인데 이걸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거버너의 그 비토를 의회가 오버라이드 무효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하원에서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거버너의 비토권을 무효화하는 데는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슈퍼 머저리티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너가 제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부권을 의회가 또 거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돼 있죠. 오늘이 바로 마감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의 표계산을 보면은 무효화 시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이 지금 59석인데 이 중에 3분의 2선이면은 36석. 지금 이제 상원 내에 민주당 의원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아마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원이 문제입니다. 하원에도 3분의 2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71석이죠. 그런데 민주당 전원을 다 따져야 71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에 벌써 몇 명이 이 안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화 표결의 통과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더 높습니다. 한편 상원이 오늘 한 달짜리 그 임시 비상예산 통과를 또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톱갭 이렇게 부르죠. 임시 변통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급을 하고 또 공무원 봉급도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고로 한 달짜리라도 우선 통과를 시키자. 그런데 이것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가버너가 이미 사전에 한 달짜리 예산도 나는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서명 안 한다. 하는 얘기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너의 입장은 일단 나하고 예산 협상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나의 경제에 대한 기본 개혁안에 동의를 먼저 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너 입장에서는 이 재정 난국을 해결하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죠. 예산 논쟁은 예산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비예산 의제, 뭐 노조를 뭐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개혁안을 가지고 예산안을 지금 인지를 잡고 있는 거냐? 이 역효과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그런 비난을 좀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원이 오늘 그 기본 서비스에 필요한 그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약자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예산 통과가 안 됐고 이 가버너가 또 그 노약자의 그 수혜자 범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약자들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다 하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히어링을 오늘 개최하게 됩니다. 이 가버너를 비난한 쪽에서는 현재 상황 들어가면은 이 소셜 서비스를 받는 대상 중에서 노인들 한 24,000명, 장애인 한 10,000명 정도의 혜택이 끊게 되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방법원이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연방법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라든가 이런 복지 예산을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연방법원에서 주 어린이 가족 디파트먼트에 예산 집행을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거 주 예산이 없는 가운데 지금 3주째 살림살이가 지금 꾸려져 나가고 있는데 아주 비정상이죠. 그래서 상원, 하원, 가버너, 법원, 회계관, 주 검찰 모두 해법 찾기에 오늘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주 예산 통과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